안녕하세요, 나무처럼입니다. 오늘은 요즘 네이버 블로그의 그 어떤 검색의 방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좀 변하고 있어요. 아마 2023년이 되면 이런 변화들이 훨씬 더 심화되고 확장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2023년에 여러분들이 꼭 준비해야 할 것들 뭐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전해드릴까 해요. 제가 이제 2009년부터 블로그를 시작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사실 뭐 알고리즘이란 말도 사실 별로 크게 의미가 없던 세월이긴 합니다만, 그때는 네이버 블로그가 블로그 검색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가 그 요즘 유행하는 이런 모바일이나 휴대폰이 아니라 PC나 노트북 상에서 이제 메인이 유행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검색과 메인 이 두 가지 흐름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네이버가 파워블로그 제도를 없애면서 메인의 제도도 사실상 실질적으로 없어진 거나 똑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냥 검색만 남는 이제 시대를 지나서 2018년을 기점으로, 지금부터 이제 4년 전이죠. 18년을 기점으로 검색들이 이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블로그와 카페를 다 합쳐서 이제 뷰 검색으로 반영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2020년 연말, 2021년이 되면서 3년 후가 지나면서 이제 스마트 블록 시스템으로 또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뷰 검색과 스마트 블록이 공유하는 시대인 거죠. 지금도 물론 그렇긴 한데, 그러다가 이제 점점 2년 전에 그 스마트 블록의 등장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인플루언서들이 등장한 거죠.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그 키워드 챌린지를 통해서 또 다른 이제 블록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통합 검색이 옛날에는 이제 뷰 검색이 주된 그게였고, 스마트 블록은 아예 없었고, 그 다음에 뭐 인플루언서 검색 자체가 좀 미미했는데, 어느 시점에는 이 세 가지가 3등분이 됐고요. 뷰 검색, 뭐 스마트 블록,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 검색, 이게 이제 3등분이 됐다가 최근의 흐름을 보면요, 뷰 검색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뷰 검색 자체의 탭은 당연히 존재할 거고요. 탭이 존재하는데 뷰 검색 자체를 통합 검색에서는 잘 보여주지 않는 느낌이 이제 점점 많이 드는 거죠. 이제 그 비중이 점점 작아지는 추세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플루언서의 키워드 챌린지하고 그 스마트 블록의 형태, 이 두 가지 형태가 이제 점점 더 통합 검색의 주류를 이룬 형태로 네이버의 그 검색의 방향들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최근 이제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요, 네이버가 조금씩 더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더 엄밀히 말하면 저는 이걸 이제 감지하기 시작한 건 올해 5월부터인데요. 2022년 5월부터인데, 요거를 확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뭔가 말씀을 드리려면 6개월은 지켜봐야겠다. 그래서 사실 6, 7개월이 지났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의 지금은 이제 뭐 약간 확신이 들 정도의 그런 마음이 드는데, 지금의 어떤 검색의 큰 그 흐름을 보면 검색 플러스 추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해서 네이버 블로그 어떤 검색의 형태가요, 검색의 형태라서도 이제 그 드러나는 형태가 노출의 형태죠. 노출의 형태가 유튜브하고 이제 거의 유사해지기 시작했어요. 유튜브가 왜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제가 몇 가지 관심을 갖고 보고 나면 그거 유사한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그래서 유튜브 내에서 소위 말하는 뭐 떡상이라는 게 나타나고, 추천을 끊임없이 해주고, 추천을 많이 받는 사람은 계속해서 받는 순환이 되고, 한번 받았을 때 그걸 잘 활용하면 또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한번 뜨고 마는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네이버 블로그가 그런 느낌으로 가기 시작한 거죠. 그런 느낌으로 완전히 그저 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거를 감지하고 계신 분이면 굉장한 뭐 촉과 센스를 갖고 계신 거고요. 이거 뭐 진짜 나는 여전히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뭐 또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유튜브하고 지금 네이버하고 제일 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사실 좀 달라요. 뭐 물론 유튜브도 사실은 뭐 구독자 수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추천에 많이 뜨고 뭐 이런 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유튜브는 뭐 인플루언서 제도가 있다거나 뭐 파워블로그 뭐 이런 제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달의 블로그 이런 게 있는 게 아닌데, 네이버는 어쨌든 그게 있단 말이죠. 그게 있어서
네이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이제 휴대폰 화면을 열고 예? 네이버 메인 화면 검색창에 들어가면 맨 처음에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 그 밑을 보면 뭐 뉴스판, 쇼핑판, 뭐 경제판, 스포츠판, 그다음 뭐 메일 카페 블로그 땡땡땡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뭐 뭔가를 누르고 이제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앞으로 여기에 또 더 큰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현재 상태에서 여기서 뭔가를 누르고 들어가면 그 앞에 맨 위에 이제 탭들이 뜨잖아요. 홈, 뭐 뉴스, 연예, 스포츠, 쇼핑 이런 게 떠요. 그리고 그 쇼핑 옆에 보통 보면 추천, 구독 이렇게 뜹니다. 그러니까 이 추천, 구독이라는 것들이 네이버 블로그 전체를 막 지금 뒤흔들기 시작한 거죠. 뒤흔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검색으로만 어느 정도 잘 되시는 분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되긴 있긴 있는데 요즘은 진짜 상황이 너무 많이 달라진 거죠. 이쪽 추천 구독에 많이 뜨면 뜰수록 굉장한 파워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웬만받기 시작하면 이제 당분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걸 이제 알던 몇몇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요것만 좀 알고 있던 그러니까 제가 6개월 전, 7개월 전, 올 초로 돌아가면 알던 몇몇이 요걸로 잘 활용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여기로 덤벼드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어요. 꽤 많아져서 이 시장을 누가 얼마나 많이 가져가느냐가 향후 내가 네이버 블로그에서 얼마나 더 파괴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느냐 뭐 이런 거예요. 물론 그 분야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뭐 요리나 IT 뭐 이런 쪽 조금 다를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야의 확산, 뭐 확장, 그 가속화는 점점 심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추천 구독이라는 걸 누르면 많은 사람들의 그 포스팅들이 나와요. 나오는데 여기에는 카페도 뜨고 뭐 블로거도 뜨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냥 방송 메인 화면도 뜨고 뉴스 기사도 뜨고 다 떠요. 그러니까 다 같이 경쟁하는 시스템이긴 한데 그래도 대부분 블로거들이 많이 와요. 근데 그냥 블로거들이 오는 건 아니고요. 이게 좀 어쩔 수 없는데 인플루언서 위주로 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유튜브하고 제일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내가 인플루언서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뭐 하루 평균 1000명, 뭐 2000명, 3000명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치로 뭐 한 5000명 정도까지 물론 그 이상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이상은 너무 이제 극히 일부고 미미한 숫자니까 그러면 이제 1000에서 5000 사이 아니면 1000에서 3000 사이 여기까지는 당연히 검색의 힘으로 오는 겁니다. 검색 그 다음에 이제 뭐 네이버 로직 이런 것들로 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좋은 키워드를 쓰느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로 온다면 그 이후는 이제 이 추천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 공략의 전제 조건이 인플루언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인플루언서 중에서도 내가 팬 수가 많고 구독자 수가 많은 그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양질의 인플루언서가 돼야 돼요. 뭐 인플루언서 팬 수를 두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요.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사실 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분야별 1, 2등을 달리시는 분들 보면 여전히 막강하시긴 하죠. 그게 무슨 뭐 다른 SNS처럼 뭐 이렇게 뭐 마팔하고 마팬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 팬수를 확보하고 이러려면 나만의 어떤 부단한 노력도 필요하고 그 뭐라 그럴까 이제 뭐 뭔가 이렇게 컨텐츠를 좀 달리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 며칠 전에 인플루언서 검색 공식 블로그라고 있어요. 네이버 공식 블로그죠. 네이버 공식 블로그 중에서도 인플루언서 검색 공식 블로그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이 공식 블로그가 네이버가 시스템 하나를 바꿨어요. 그게 뭐냐면 원래 이제 인플 검색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뜨는데요. 내가 만약에 누군가 팬을 했다면, 이거 인플루언서를 팬한 사람이 있다면 금운동보다 그 팬들이 먼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네이버가 정해주는 금운동보다 평소 내 취향을 더 반영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네이버는. 그래서 팬이 많은 사람을 훨씬 더 많이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너무 당연한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사실 부익부 빈익빈이 이제 점점점 심해질 거고요. 그러니까 팬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오래 롱런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난 뭐 팬 그딴 거 몰라. 그냥 내가 그냥
내 알아서 할래 뭐 이러면 앞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펜은 그렇다고 내가 뭐 막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예, 뭐 펜을 뭐 돈 주고 사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런 건 아닌데 어찌됐든 펜에 대한 생각들은 좀 바꾸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런 의미가 돼요. 내가 네이버에서 인플루언서가 되려면 먼저 내가 좋은 어떤 나만의 주제에 집중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 주제에 집중하는 것 플러스 구독자 수가 어느 정도 있어야만 인플루언서가 돼요. 예? 그러니까 구독자 수라는 게 이웃수, 뭐 팬수 이런 거죠. 이웃수죠, 이웃수.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걸 이제 맨 처음에 기반해야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고, 인플루언서가 된 후에도 내 인플루언서 팬들이 많아야 예, 노출이 점점 잘 되는 거고, 또 인플루언서라는 기반을 갖고 있어야 아까 제가 말한 추천판에 꾸준히 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추천한 것처럼 네이버도 그 알고리즘이 자꾸 추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추천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로 많은 부분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몇 단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2023년을 준비하시면서 네이버가 이런 식의 흐름으로 바뀌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바뀌기 시작해서 사실은 어느 날 뭐 진짜 벼락스타가 훅 나타날 확률이 꽤 있어요. 누군가가 뭐, 난 이런 뭐 로직도 모르고 뭐도 모르는데 우연히 딱 맞아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유튜브처럼. 예? 내가 올린 컨텐츠가 빵 뜨는 거죠. 빵 떴는데 이걸 굉장히 잽싸게 알아차렸어. 그분이. 예? 빵 뜬 그 블로거가. 알아차려서 그거와 유사한 느낌들의 포스팅을 연이어서 발행을 한다? 이제 계속 승승장구 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완전히 새로운 뉴스타가 등장하는 거고요. 반대로 기존에 있던 스타들이 이 흐름을 모른다?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점점 죽어나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란 말까지 하기 좀 뭐한데, 네이버 블로그가 한 20년 전에 생겨서 원래 그동안 한 15년, 17년 뭐 거의 변화 없이 오다가 2018년을 기점으로 네이버의 전체적인 흐름들이 바뀌고 새로운 뉴스타들이 그때 대거 등장했거든요. 그 이전의 스타들이거나 그 이전에 뭐 파워블로거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은 사실 별로 영향력은 없어요. 예,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영향이 없고 2018년을 기점으로 뭔가 힘을 내기 시작한 사람들이 지금 인플루언서 상단에 다 자리하고 있고 이들이 지금 힘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지금 2018년부터 2020까지 한 3, 4년 동안 굉장히 잘 해오던 분들이지만 이제부터는 요게 다시 한번 큰 변화를 맞이할 변곡점이 왔다. 예. 그게 바로 인플루언서, 팬, 그 다음에 추천, 이 구조에서 변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미 사실 많이 변했고요. 많이 변해서 굉장히 막강한 분들이 요즘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냥 그랬는데 하고 막 치고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분야별로. 예. 벌써 지금 각 분야별로 1, 2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1, 2이긴 한데 1, 2 하는 분들 중에 좀 정체되신 분들이 있고 막 치고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블로그를 새로 시작하는 분들한테 이 얘기를 너무 멀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얘기가 사실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니에요. 예. 굉장히 빠르게 진입하려고만 마음 먹는다면 1년 이내에 이달의 블로그든 인플루언서든 실제로 그렇게 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이게 다 가능하시거든요. 물론 또 운이 안 따르고 이러면 굉장히 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1, 2년 지나도 잘 안 되시는 분도 물론 있어요. 근데 이제 운의 문제도 있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보통은 내가 좀 작정하고 제대로만 하신다면 이런 부분들이 되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구독자, 팬, 추천, 그리고 인플루언서, 그리고 인플루언서에서도 어떻게 하면 더 주목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네이버 추천판을 더 관심 있게 지켜본다면, 그리고 네이버 추천판에 여러분의 분야에서 많이 뜨는 사람들은 주로 누가 뜨는지를 벤치마킹을 잘 하시게 되면 아마 2023년에 굉장히 큰 변화를 맞이하실 수 있고요. 또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벤치마킹 하셔야 되고요. 벤치마킹 하시려면 먼저 분석을 하셔야겠죠. 그죠? 그 분석을 여러분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벌써 2022년이 12월이 훌쩍 지나가고 있고요. 요즘 다 월드컵으로 정신없고, 월드컵에 다 열광하고 있는데 마지막 마무리 잘 하시고요. 2023년 잘 준비하셔서 내년에는 여러분 블로그가 모두 다 파블로그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